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맨하탄에 집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보게 되고 또 어떻게 좀 서치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엘리가 오랜만에 나와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엘리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인턴을 했었고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또 같이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졸업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있고 집을 구입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선순위로 두는 조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일을 하니까 회사 근처로 집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지역들로 가서 살아도 되고 위치가 1번일 것 같고요. 2번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들어갈 때도 계단이 있으면 침대랑 소파랑 이런 걸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엘리베이터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세탁기랑 건조기 인 유닛 집 안에? 집 안에 있던지 적어도 빌딩 안에라도 있던지 그리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어맨이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네. 막 누가 따라온다고 해도 그치. 이렇게 좀 앞에 안전하게. 계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 이제 뭐 집을 사게 되면 세금도 아, 있고 네. 커먼 찰지가 있잖아요. 연봉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2,000불 정도? 2,000불 정도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어느 정도의 어메니티가 있고 좋은 지역에 있는 곳들은 세금하고 관리비를 다 합치면 2,000불이 대부분 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친구들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원베드라면은 플렉스월을 하나 벽을 하나 세우고 네, 세워서 룸메이트를 데리고 와서 렌트비를 받으면서 그걸 보태가지고 그런 monthly fees를 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잘 벌면 그럴 필요 없지만 그 룸메이트가 사실 최소 2,000불 이상은 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인이 버는 돈과 함께 2,000~3,000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네. 대신에 룸메이트를 드려야 된다라는 조금 불편함이 그쵸.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딱히 트러블도 많이 없고 운이 좋았죠. 엘리가 이 뉴욕에서 살면서 제일 그래도 좋았던 지역을 뽑는다면 어느 지역이? 저는 뉴욕 살면서 항상 웨스트 쪽을 더 좋아했어요. 동쪽보다는 서쪽이? 네. 이유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재밌는데 웨스트 쪽에 항상 식당도 더 많았던 것 같고 훨씬 더 이쁘고 걸어 다니기에도 훨씬 더 재밌고 처시 마켓도 있고 뭐 리틀 아일랜드도 있고 웨스트를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스트리트 이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지역 3개를 꼽는다고 하면 웨스트 빌리지, 첼시, 그린위치 빌리지. 좋아요. 그러면은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어떤 필터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streeteasy.com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첫 페이지를 보면은 로케이션을 고르는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웨스트 빌리지, 첼시, 그린위치 세 곳을 골랐고 그래서 네이버후드가 셀렉트가 됐고 미니멈 프라이스를 120만 불에서 60만 불. 그래서 서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쭉 정말 많은 유닛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인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베드 앤 베스는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타입은 우리가 콘도로 할 건데 엘리는 콘도랑 코압 차이가 뭔지 어느 정도 알죠? 개별 유닛을 오운하고 코압은 빌딩을 주식 형태로 해서 거기에 쉐어를 가져가는 형태인데 황금성에 있어서는 코압은 사고 팔거나 내가 임대를 줄 때 너무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서 대부분 콘도들로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콘도로 우리가 지금 셀렉트를 했고 어메니티에서 유닛 안에 있는 워셔앤드라이어를 넣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도어맨 이거는 머스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머스트 해브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줄였더니
상당 부분 없어졌고 지금 콘도 부분으로 가니까 한 12~13개 정도의 유닛으로 줄었네요. 네. 여기 more라는 거를 눌러보면 monthly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스퀘어풋당 가격이라든지 추가적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스트리트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리스팅을 다 커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타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은 스트리트이지에서 나와 있지 않은 유닛들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몇 개의 플랫폼을 크로스오버하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엘리는 지역을 중시하게 생각하니까 여기 맵을 또 줌인 할 수가 있어요. 줌인 하면은 지금 첼시 지역에 주로 많은 유닛들이 있고 오히려 웨스트 빌리지나 그리니치 빌리지에는 지금 왜냐면 뭐 엘리도 거기 살아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새로 콘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히스토릭 스트리트도 걸쳐 있고 랜드마크도 많고 해서 신규 콘도는 사실 많지 않고 또 가격대도 높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서 하나씩 지워가고 또 좋은 것들은 이렇게 옆에 하트 버튼을 눌러서 내 어카운트 안에 페이보릿으로 저장도 가능하고 그래서 엘리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가격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는 빌딩을 사실 내가 좀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가격대 1.6보다는 조금은 높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유닛을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3개를 첼시 지역에 뽑아봤어요. 근데 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맨하튼이 있고 여기가 허슨야드고 첼시고 저기 웨스트 빌리지고 소호, 트라이베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21가의 웨스트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콘도고 이 콘도는 잘 알 거예요. 랜턴 하우스라고 정말 이렇게 랜턴처럼 너무 멋있게 지어진 빌딩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20가에 있는 신학교의 더미터리를 한 10년 전쯤에 콘도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분양을 한 곳인데 한번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551 웨스트 21st 스트리트 유닛 넘버 3를 가볼게요. 사이즈가 1237 스퀘어피트니까 원베드 치고는 꽤 커요. 이 내부에 있는 사진들도 보면은 강 쪽 뷰가 보이고 앞에 나무들도 보이네요. 거실 주방도 꽤 넓어 보이고 진짜 크다. 다이닝 에어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방도 되게 넓네요. 들어와서 왼쪽이 베드룸, 여기 리빙룸, 키친인데 사실 요거를 막으면 플렉스 월을 하면은 투베드가 될 텐데 네,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가 좀 어두워질 네.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부동산 세금하고 커먼 찰지가 꽤 비싸요. 네. 가격은 199만 5천 불인데 코스트가 5,400~500불 정도 될 것 같고 시스토리를 봤더니 2016년에 240만 불에 팔린 거야. 2014, 15, 16년도에 콘도 시장이 너무 올라서 이때 정말 비싸게 팔린 거죠. 지금 199만 5천 불에 판다는 얘기니까 가격을 오히려 낮춰서 파는. 이 콘도는 어때요?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공간도 좋아 보이는데 3개 중에서 제일 끝에 있어서 그게 조금 서브웨이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오더라도 웨스트 끝까지 걸어와야 네네. 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제가 지금은 좀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편한 게 웨스트를 가든 이스트를 가든 비슷해요. 근데 지하철도 없고 막 이렇게 끝에 살면은 걸어 나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monthly가 5,000불이 넘으니까 첫 잡인데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봤는데 이 웨스트 쪽으로 갈수록 고급 콘도들이 많고 가격이 높은 콘도에서 저 정도 사이즈 원베드로 혼자 살 정도면 수입이 좋겠죠. 혼자 살면서 그런 뷰도 즐기고 우버를 타거나 이런 거에도 크게 뭐 부담을 안 갖고 그렇죠.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사회초년생한테는 부담스러울 네. 수 있다. 위치도 그렇고 커먼 찰지나 텍스도 그렇고 그래. 그럼 다음 콘도가 랜턴하우스. 여기도 끝에 있긴 한데 이게 맨하탄이 딱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는 웨스트 끝인데도 더 멀고 여기도 웨스트 끝이지만 사실은 조금 짧고 특히 랜턴하우스는 정말 앞에 있는 원 하이라인하고 같이 첼시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좋은 콘도들의 이미지를 꽉 잡아주고 있어서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가격이 같아요.
네. 원베드 원베스 199만 5천 불. 근데 사이즈가 반 정도는 아니지만 778 스퀘어 피트니까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데 먼슬리 코스트는 또 2,500불 절반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가격 히스토리가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분양이 막 되기 시작하던 2019년, 2020년도에 코비드를 맞았잖아요. 그때 샀던 분들이 가격을 너무 잘 샀는데 거의 140만 불이 안 되게 사서 지금 200만 불 가량으로 팔려고 하니까 가격에 내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190만 불 이상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하면 50만 불 번 거죠. 네. 사진을 좀 볼까요? 건너편에 집이 보이고 거실이 좀 작네요. 그러게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고 원베드라고 해도 욕실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원베드가 플로어 플랜이 보통은 이래요. 딱 네. 들어가자마자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쭉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클라젯도 크고 한데 둘이 나눠서 쓰기에는 글쎄요. 혼자 살기에는 되게 좋은 사이즈 같아요. 총평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엘리가 보기엔? 일단 확실히 monthly가 싸니까 덜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여기는 플렉스월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한 2,500불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사실 또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니다. 2,000불 미치였으면 그쵸. 여기보다도 조금만 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 전 항상 지나갈 때마다 밖에서 보면은 이쁘게 생겨서 항상 이 빌딩 뭐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창문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되게 무슨 아트워크 네. 같고 지어질 때부터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종합한다고 하면 살고는 싶은데 조금 부담되는. 네. 물론 사는 가격 자체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차치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했을 때도 2,500불은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럼 이 가격 정도의 룸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구조고 이 동네에서 그래도 괜찮은 집이라고 하면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찾았죠. 세 번째가 이 422 웨스트 20가의 유닛 3G인데 여기가 먼슬리 코스트가 랜턴하우스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그런데 사이즈가 랜턴하우스보다 조금 더 크고 투베드룸으로 되어 있어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엘리는 새로 지어진 빌딩 아니면 오래된 빌딩 둘 중에 새로 된 빌딩이 무조건 좋나요? 그거는 아닌 게 아무리 오래된 빌딩이어도 뭐 안에 물도 잘 나오고 깨끗하고 그렇기만 하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청소 상태나 빌딩 스태프들의 애티튜드만 봐도 이게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빌딩이구나 아니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새로 지어졌지만 좀 좋지 않은 재질의 빔을 넣는다거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겉에 파사드가 좀 색깔이 바래지고 이런 것보다는 100년 됐지만 아트워크 같은 것도 되어 있고 네네. 나도 그런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딩이 1890년대에 지어진 빌딩이에요. 기숙사로 사용이 되다가 10년 전쯤에 콘도로 전환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한 빌딩인데 나도 한 2번인가 가봤는데 되게 프랙티컬하게 모든 공간이 되게 잘 짜여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진을 한번 쭉 봅시다. 3층 유닛인데 나는 오히려 10층인데 창문을 열자마자 저쪽 빌딩에 창문이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더 뉴욕스러운 것 같아요. 네네. 3층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거실이 따로 있고 방도 2개가 나눠져 있어서 좀 작기는 하지만 방마다 아까 평면도를 보니까 네. 클로젯도 각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큰 워크인 클로젯이 하나 네.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아까 2개의 유닛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C스토리를 보면 이거도 2015년도에 179만 5천 불에 팔렸고 랜턴하우스보다는 가격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2025년도 현재에 188만 불에 나와 있는 유닛이네요. 네. 엘리가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때요? 일단 투베드이기 때문에 플렉스월 안 해도 바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고 monthly가 한 3,000불이었었죠. 룸메이트가 있으면 내기도 훨씬 편할 것 같고
같고 위치는 아까처럼 너무 끝에 있지도 않고 전철역이 바로 있네요. 가까워요. 네, 로케이션도 괜찮은 것 같고 플로어 플랜을 봤을 때도 베드룸이 2개가 다 클로젯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창문도 하나씩 있고 이 도미토리였다 보니까 네, 그거를 최대한 이제 살려서 그렇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 유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크고 이쪽에도 볕이 엄청 들어오고 빛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문 맞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를 살펴봤는데 뭐 너무 아비어스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3개 중에 제일 별로인 거. 아마 처음에 봤던 그러니까 너무 크고 이쁘고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살기에는 너무 헤비하지 않나. 그 다음에 2번은 아마 런턴하우스일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너무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아직 사치. 너무 좋아하지만 2등으로 그럼 두근두근두근. 방금 봤던 웨스트 28 여기가 룸메이트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1등을 꼽았으니까 내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골목이 너무 예뻐요. 바로 앞에 이게 하이라인 그 호텔이거든요. 이게 히스토릭하고 블락 자체가 너무 안전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되게 조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스트릿 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한 3가지 정도의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콘도를 갖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엘리가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뉴욕의 숨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